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매일경제 기고문의 바탕으로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어쩌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질문. 성생활을 안 해도 괜찮을까 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서 여성 건강 전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기고문이 흥미로운 게 성생활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주제가 여성 건강의 여러 면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을 잘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동시에 중요한 건 결국 개인의 선택과 만족감이다. 이 점도 놓치지 않고 있고요. 네, 맞아요. 기고문에서 여러 연구 결과를 들고 있는데 성관계 빈도랑 폐경 시기, 또 정신건강, 질건강 이런 것들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성관계 빈도랑 폐경 시기의 관계예요. 이거 좀 놀랍기도 한데 기고문을 보니까 주 1회 이상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월 1회 미만인 여성보다 자연 폐경이 평균 한 1년에서 2년 정도 늦춰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꽤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이게 성관계라는 행동 요인이 폐경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게 폐경이라는 건 사실 유전적인 것도 크고요. 스트레스나 수면, 체중 같은 거 굉장히 여러 요인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 횟수 이거 하나만으로 딱 결정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봐야겠네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쪽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데 성관계 빈도가 낮은 여성, 그러니까 연 11회 이하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우울증 진단율이 1.37배 높았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성관계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나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 또 관계에서 오는 그 심리적인 친밀감, 그것도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건 이게 인과관계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가 줄어서 우울감이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우울감이 있어서 성관계가 줄어든 건지 그 방향성은 사실 명확하게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연구, 그 섬유 근육통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요, 월 8회 이상 성관계를 가진 그룹이 우울 점수가 더 낮았다는 결과도 있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정서적 안정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시사하는 거죠. 그럼 호르몬 효과뿐만 아니라 그 관계 자체에서 오는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들의 영향도 꽤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적인 접촉과 정서적인 유대라는 게 딱 분리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네. 근데 또 기고문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렇다고 성관계를 적게 하면 모든 건강 지표가 다 나빠지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그 폐경기 여성들의 성교통 문제 관련해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빈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2022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 성관계 빈도가 줄어드는 거랑 폐경기 여성의 성교통 발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은 없었어요. 오히려 폐경 자체가 오면서 생기는 질 건조라든지 호르몬 저하 같은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건 빈도 문제라기보다는 폐경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좀 적절하게 관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태에 맞는 관리가 핵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연구마다 이 성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삽입성교 말고도 자위나 애모, 스킨십 같은 좀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연구 결과를 볼 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성적인 활동을 성관계로 받느냐, 이걸 꼭 따져봐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죠. 네. 결국 이 기고문이 말하려는 핵심은요.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횟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본인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고 편안함을 느끼느냐.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생활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니까요. 네, 오늘 기고문을 쭉 살펴보면서 성생활 빈도가 폐경 시점이라든지 정신건강 같은 여성 건강의 어떤 특정 측면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은 전혀 아니고 무엇보다 개인의 만족감 그리고 선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얻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두는 건 분명 의미가 있지만 이걸 무슨 의무나 부담처럼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연구에서도 성행위를 때로는 굉장히 넓게 정의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친밀감이나 연결감 같은 걸 꼭 특정 행위의 횟수로만 제한할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만족감, 이런 걸 채우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 전체적인 웰빙에는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